네, 그걸로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네.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학생들 앞에서 제가 강연을 한다는 게 좀 떨리기도 하고. 글쎄, 제목이 좀 그러니까 좀 딱딱하죠? 근데 저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여기 남학생들 출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은 축제 때 한 번 따라와 봤고, 두 번째 제가 감히 이화여대 캠퍼스를 밟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여튼 저희 젊은 날의 로망, 이화여대에서 강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김동수 교수님하고는 사실은 이분도 포스코하고 인연이 있어요. 입사를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이화여대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도망 못 가서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특별한 계기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모처럼 좀 딱딱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목차는 철 이야기, 포스코 이야기, 그다음에 제가 그 포스코에서 어떤 이력과 어떤 일을 했든지에 대해서 제 경험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듯 해서 슬라이드 한 서너 장을 넣었어요. 그거 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철 이야기. 여러분, 지구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성분이 뭐예요? 쉬울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소? 산소. 그렇다면 제가 이 문제를 안 냈죠. 예. 지각인 경우에는 산소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각인 경우에는 산소가 46.6%, 실리콘, 알루미늄 순이고, 금속은 알루미늄 이어서 이제 철이 두 번째로 많은 원소지만, 에버리지 전체를 통틀면 압도적으로 철분이 많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컴포넌트가, 엘리먼트가. 처음 들으시죠? 예,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설명한 자료인데, 그러니까 지구가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내핵, 외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외핵, 내핵은 FE가 91%입니다. 91%.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게 되면 35%의 철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만큼 철은 우리한테 가까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X축은 원자 번호예요. 그다음에 Y축은 핵 반응,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입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결합 에너지가 증가를 해요. 그렇지만 어떤 데에 이르면 그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 정점에 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가장 어떤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어떤 원소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원소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딱 이거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를 봐도 딱 가운데 있잖아요. 26번. 이 주기율표 오랜만에 보시죠? 그래도 고등학교 때 화학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26번 철이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철강 회사가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철은 흔하고 만들기 쉽고 사용하기 쉽다. 그래서 이제 한자도 그런 거를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금자하고 제자하고 왕자로 구성되는데 이 제자가 비롯하다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철은 왕으로부터 비롯된 금속이다. 그러니까 옛 선인들도 철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 철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철을 지배한 자가 역사를 지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철강의 용도는 여러분 그냥 무심코 오늘로서 좀 이렇게 소재들을 좀 눈여겨보기를 바라요. 여기 보이는 건 그렇게 주로 이제 철은 이제 내구재하고 강도를 버티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철근, 철이 우리 사이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배, 이런 것들 다 철이 사용된 부분들입니다.
근데 철이 여러분 물보다 싼 거 아세요? 놀라셨죠? 예, 철이 물보다 쌉니다. 여러분 그 생수 얼마씩 뭐 서울은 물가가 좀 비싼가요? 뭐 하여튼 500ml에 400원, 350원 이렇게 하죠? 그럼 그걸 환산하게 되면 톤당 80만 원이에요. 근데 센물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이제 센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한번 정련을 해서 강을 만들어요. 그럼 가공비가 들겠죠? 그걸 또 슬라브를 가져다 압연을 해요. 그럼 가공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 HR 코일하고 비교를 해도 이거는 이제 작년 자료인데 요새 철값이 하도 많이 내려가서 66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as cheaper as water가 아니라 cheaper than water네요. 그죠? 예. 지금은 물값보다 싼 게 이 코일값. 코일이라는 건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그런 거 가끔 보시지 않아요? 이렇게 쇠 철판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갖고 이렇게 가는 것들 보시죠? 예. 그건 이제 열연일 수도 있고 냉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코일이라고 하고 이제 플레이트라는 것은 넓은 이렇게 코일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플랫한 두꺼운 후판.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라고 해서 철근의 소재. 철근은 우리가 안 만듭니다. 철근은 이제 다른 작은 회사들이 가서 만들고 우리는 이제 철근의 소재, 바 이런 것들을 이제 선재라고 하고 밑에 그림은 환경 요새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철이 제일 높아요. 알루미늄이 가볍긴 하고 한데 비싸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재련을 해야 돼요. 재련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들이는 공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 컨섬션도 커지고 환경오염 문제가 크죠. 에너지가 그만큼 들어갔으면 CO2가 많이 발생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철이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 리사이클링이 됩니다. 캔 같은 건 한 6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알루미늄은 엄청 낮죠. 요새 우리가 철강하고 경쟁하는 CFRP 이런 거는 재활용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가볍고 강하니까 많이 이제 람보르기니에서 뭐 그 차체를 그 CFRP라고 해서 일종의 플라스틱이에요. 강화 플라스틱. 그걸로 만들었는데 36억 들었더니 36억 차 한 대 값이. 그러니 이거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철의 시대는 여러분이 나와서 직장 생활하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철강에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요. 예. 물론 여기 보니까 전산과가 있고 전자과가 있죠. 그리고 또 환경식품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고 철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도 그 전공 사람들 많이 뽑아요. 내가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 미리 얘기를 하는데 오기 전에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이화여대 출신 중에서 포스코에 몇 명이 근무를 하는지 30명이 근무를 합니다. 30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공계 출신은 몇 명? 단 3명. 그런데 그 30명 중에서 지금 부장급이 3명, 과장급이 5명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이화여대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 한 친구가 있어요. 혹시 좀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오지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제철소에 지금 부장인데 여기 86학번인가 그런데 아주 당차요. 남자들 꼼짝 못해. 그러니까 혹시 광양을 온다거나 아니면 포스코 쪽에 어떻게 연락이 되면 하여튼 그 친구 찾아가면은 참 후배를 많이 사랑해 줄 겁니다. 오지은. 그래서 이제 철강이 또 좋은 거는 강하기도 하지만 또 잘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으면 어느 정도 데미지를 외장이 흡수를 해줘야 내가 보호받잖아요. 그냥 버티다가 툭 밀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변형이 좀 필요하고 또 요새 이렇게 유선형의 자동차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가공이 안 되면 몇 개 파트를 가공을 해서 그거를 용접을 해갖고 혹은 뭐 리베트를 해갖고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추가 가공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강할 뿐만 아니라 잘 변형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어떤 물성을
갖고 있는 소재를 고르라고 그러면 철강이 독보적이죠. 그래서 철강이 계속 그 우리가 연구하고 또 사용해야 될 이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인체에도 아시죠? 인체에도 헤모글로빈의 필수 원소가 F이니까 한 3 내지 5g 정도 존재를 한대요. 철분이. 퀴즈 하나 낼까요? 사람이 물 없이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7일까지 살 수 있답니다. 뭐 남녀가 좀 차이가 있는데 여자들이 지방이 더 많은 모양이죠. 하여튼 7일까지 살 수 있고 공기 없이는 5분 만에 죽습니다. 철 없이는? 철이 없으면 엄마한테 혼나죠? 생존이 불가합니다. 네, 생존. 왜냐하면 피가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FE하고 결합해갖고 가서 이제 산소를 떼어주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 불가하답니다. 그만큼 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들어보죠. 반알렌드라고 해서 저 태양 풍을 막아주는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생물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놀랍죠. 여기 기독교 학교니까 제가 이런 말을 됩니다. 이제 포스코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뭐 아시겠지만 포항 종합제철 주식회사라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68년에 출발을 했고요. 첫 출선, 이건 뭐 우리 포스코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사진인데 박태준 전임 명예회장이 아주 우려 반 기대, 하여튼 되게 우려한 표정으로 첫 번째 쇳물이 나온 날이에요.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죠. 고로에서 쇳물이. 그 쇳물을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적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게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고로는 이제 쇳물을 만드는 건데 계속 위에서는 이제 철강석하고 석회석하고 이런 것들을 넣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빠져나오면은 이거는 폐쇄할 때까지 계속 작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중단되면 굳어버리잖아요. 쇳물이. 그런 건 해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쇳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을 폐기할 때까지, 물론 중간에 이제 한번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는데 뭐 20년, 25년 동안 계속 돌려야 되는 게 그 그걸 재선이라고 그래요. 선철을 뽑는다고 해서 재선 그룹의 작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창립 후 40년간에 뭐 이게 커져가 되나요? 오케이. 지금 3,800만 톤 저희가 생산을 해요. 매년 12.7% 증가. 엄청나죠? 그다음에 3,800만 톤을 생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 인원은 뭐 18,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2010년 이후 이게 작년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작년까지 8년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회사가 포스코입니다. 이거는 뭐 세계의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라고 가장 권위 있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통계를 여러 가지 점수를 해서 만드는 건데 보시면 8년째 지금 저희가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국내에서 이렇게 욕을 먹죠? 잘못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뭐 18위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한때는 주가가 저희가 2위였어요. 주총 총액이. 삼성전자 1위, 우리가 부동의 2위. 그래갖고 단위 주가를 삼성전자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갖고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게 불과 한 4,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4, 5년 전. 그만큼 하여튼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근데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이펙트입니다. 중국 이펙트. 그래서 제철소가 두 군데 있어요. 포항제철소가 있고 광양제철소가 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처음에 생긴 거기 때문에 국내 수요에 맞게끔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게끔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광양제철소는 진짜 잘 지었어요. 경쟁력 있게. 자동차 강판, 후판에만 올인을 합니다. 이때 경영진 판단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경양제철소의 경쟁력을 당분간 어느 제철소도 못 따라옵니다. 이렇게 큰 제철소를 몇 개의 품목만으로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광양제철소가 있고요. 그래서
반복되는데 아까 이게 코일이고요. 호판, 선재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저희 전체적인 사업장 규모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토인비 선생님이 그러셨죠? 역사는 서쪽으로 흐른다? 그죠? 역사는 서쪽으로 흐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역사의 헤게모니가 그 메소포타미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유럽을 거쳐서 그다음에 미국을 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아시아까지 왔다. 그 말이 철강 기술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유럽이 먼저 철강 산업을 주도를 했다가 미국, 일본이 한 20년 동안은 기술적으로는 선두였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포스코가 뭐 모든 분야에서 선두라고 얘기 못 하지만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여러 기술들이 지금 그 미래 기술의 선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일본보다 앞서 있고, 양은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중국.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철강 생산의 51%가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질에서 지금은 이 동북아 시대가 당분간 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보시면 오른쪽 그 테이블을 보면은 저희가 생산 순위가 한국이 나라별로 할 때는 6위입니다. 상당히 높은 순위죠. 우리가 뭐 이렇게 큰 산업의 6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산업이 많지 않아요. 6위. 근데 소비 순위는 5위예요. 그럼 그 갭은 뭐죠? 6,600만 톤하고 5,100만 톤하고 갭은 이거는 수출했다는 거죠. 철강을. 철강을 많이 수출해서 이 국부를 이뤘고요. 그런데 보세요. 소비 순위의 인당 소비량을 보면 우리가 압도적인 1위예요. 우리가 1,000kg가 넘는데 중국하고 일본이 500kg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2위의 2배 정도로 앞서요. 그럼 뭐 우리가 이거를 뭐 국민 한 사람들이 철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철을 만든 거를 그 자동차 배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기간 산업에 철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흥이 이루어졌고, 자동차나 선박이나 여러 가지 이제 후방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철강이 싸게 공급됐기 때문에 그 산업이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중국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때는 저희한테 엄청난 기회였죠. 그죠? 중국이 그럼 뭐라 그래? 싱커하고 소스 뭐 그런 건 이과생들 알잖아요. 연력학 하게 되면은 무한대의 싱커였어요. 산업이 막 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막 철강이 무한 흘러가니까 우리는 뭐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오버플로우. 중국도 이제 엄청나게 양이 남아서 한국으로 저가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다운돼서 전 세계 철강 업계들이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우리가 70만 원, 아까 얘기했던 좋을 때 70만 원을 한 게 지금 20만 원 하거든요. 그럼 뭐 3분의 1 정도 주가가 떨어졌어요. 시장은 냉혹합니다. 시장은. 근데 아셀르미탈이라고 저 생산량 제일 많이 내는 큰 회사는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진 폭으로 보면 그래도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매년 고생했는데 올해 보니까 전망이 좋아요. 전망이 좋아서 올 연말 되면 철강 경기도 다시 한번 좋은 때가 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양하고 가격하고 기술력이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한중일이 아주 그 각축하는 양태가 아주 좋아져서 상당히 치열하죠. 그래서 이제 신샌드위치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저희 연구소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 전체. 최고의 빌딩은 아실 것 같은데 톰 크루즈 나온 영화의 배경이 됐던 브루스 칼리파. 삼성이 시공했죠? 삼성이 시공했습니다. 롯데월드가 555m.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안 봐요? 그거 보면 9세대인가? 근데 요거는 소나타 28,000대분의 철강 소재가 들어가요. 엄청나죠? 네, 건물 하나에.
그래서 기술연구원 소개를 좀 할게요. 저희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의 각각의 산하는 아니고 전체는 기술연구원이라는 거에 포항연구소가 있고 광양연구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 밑에 포항연구소 소장이에요. 처음에는 포항연구소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 얘기를 좀 더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러다가 서울을 갔어요. 그래서 8년 있었어요. 그리고 광양으로 또 가라서 광양 갔어요. 거기서 5년 있었어요. 그래서 13년 만에 지난달에 다시 포항 연구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 지역을 근무한 유일한, 보직을 갖고 세 부분을 근무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포스코 전체에서. 우리 매출액 대비 이제 투자, 그러니까 저 R&D 투자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탑 수준입니다. 1.74%. 그다음에 그 돈이 한 5천억 정도 돼요. 근데 올해 좀 깎였어요. 4,100억으로. 하여튼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외형이 주니까. 그죠? 왜냐면 같은 양을 생산해서 팔았는데 단가가 주니까 외형이 줄죠. 옛날에 막 120만 원 하던 걸 80만 원을 팔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R&D 분야는 이제 공정기술, 제품기술, 제품 이용기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전자 하신 분, 전산 하신 분, 뭐 건축하신 분 다 관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공정은 이제 제선 제강 아까 얘기한 고로에서 제선을 만든다, 그러니까 쇳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걸 잘 정련을 해서 그 인성을 부여해서 비로소 강이 되는. 그냥 쇳물은 되게 브리틀해요. 그래서 강하기만 하지만 인성이 없어서 그냥 툭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탄소를 막 불어서 날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탄소가 빠져 나가면서 이제 인성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 용어 하나는 기억합시다.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우리 제철소 내부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쇳물 만드는 데는 업스트림이에요. 그 아래 아변하는 데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쇳물 하는 데서 보면은 아변하는 데가 다운스트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물질의 플로우에 따라서 아니면 비즈니스의 플로우에 따라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공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의 개념은 별로 뭐 이 강의하고는 상관없지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 대해서는 이제 업스트림인데요. 우리 제철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고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300년 됐어요. 그 기술이. 300년 동안 아주 유일한 해법으로 생각되고 발전이 돼 왔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기술을 포스코가 개발했어요. 파이넥스라고요. 해서 고로는 이렇게 아주 미분인 상태의 그 광석이나 석탄을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통기성이 생겨서 막히지 않고 잘 쇳물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환경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제 파이넥스라는 것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분 상태로 집어넣으면 직접 환원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기술 수출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이제 공장을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져주는 거죠. 엔지니어링으로. 그러니까 포스코가 물건만 쇠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런 기술을 파는 회사지. 그다음에 캠이라고 그래서요. 아까 제강이라고 해서 이제 인성에 부여된 저 쇳물을 있잖아요.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굳혀요. 그리고 우리가 슬라브라고 그래요. 슬라브. 이게 널쩍한 두꺼운 판때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변을 해요. 그걸 아변하려고 그러면 다시 가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변형이 되니까. 상온에서는 도저히 쇠를 아변을 못 하니까요. 그럼 또 에너지가 더 들죠? 그래서 그 가열 공정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브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연속으로 쭉 내려오면 바로 아변기가 여기 달려 있는 거죠. 다시 가열할 필요 없이. 그게 이제 컨티뉴어스, 그래서 컨티뉴어스 엔들리스 밀이에요. 그런 게 있고요. 요거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요거는 30년 동안 저희가 했는데
이거는 아예 센 물을 이렇게 롤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롤에다 부어버려요. 센 물을. 그러면 밑에 뭐 코일이 나와요. 그냥. 그럼 더 단축된 거죠? 아까는 슬라브를 만들어서 아변을 한 건데 이거는 슬라브도 뭐도 아니고 그냥 센 물을 위에서 붓고 밑에는 그냥 스트립,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마리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세계 최초예요, 저희가. 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조금 이제 팔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포스코가 개인 기업이었으면 이런 거 못하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 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욕했. 네. 근데 그분이 큰 결심을 했어요. 포스코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당장 돈이 되질 않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기술은 돈을 투자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이런 기술을 계속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뭐 후판 선재 계속 이 슬라이드가 이런 표면 처리 강판. 요새 이거 중에 저희가 EF라고 그래갖고 웨어러블 기판을 만들어요, 철강으로. 물론 이제 아직은 그 스피드가 상업화 단계가 있지만은 아직 안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모니터 이런 것들이 아주 플렉서블하게 철강만큼 플렉서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플렉서블한 것이 이제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해보면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전기 강판, 전기차로 갈 거 아니겠어요? 이 전기 강판 많이 지금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강정입니다. 아까 얘기한 투입강, 이것도 세계 최초예요. 그러니까 강도 곱하기 연신율을 이제 어떤 크라이테리온을 삼는데 3배, 일반 강의 3배. 또 포스코트 D라는 것은 이제 코팅을 우리가 증착이라는 거 익숙하실라나? 하여튼 뭐 베이퍼 디파지션 그걸로 도금을 해요. 진공에서 베이퍼 디파지션. 철강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걸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저희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희가 어떤 강정을 개발했다고만 해서 절대 쓰이질 않아요. 가서 이제 EVI라고도 하고 솔루션 마케팅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하는데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서 부품까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강정은 이런 차 부품에 이런 거에 쓰면 아주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거. 그런 것 갖다 이제 early vendor involvement라고 해서 개발 초기부터 고객의 어떤 수요나 원하는 바를 개발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그런 것들 이제 이런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는 전기차 개념을 한번 우리가 개발한 강정으로 차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무게가 26%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26% 감소돼 경량화되면 그만큼 같은 연료 갖고 26% 더 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럼 그게 에너지 세이브, 환경 문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고강도강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강도강을 가게 되면 두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가볍게 차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경량화를 시키는 거죠. 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이게 제2롯데 타워인데 여기에 구조를 바꿨어요. 우리 강정을 채택해서 가운데 엘리베이터 박스 구조를 바꿨더니 효율성이 강제 소모량이 30% 줄었어요. 그다음에 고만강강이라고 아주 지금 핫 이슈되어 있는 저희가 지금 차세대로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양연구 소장할 때 이걸 이제 맡고 있다가 이제 아직 승부가 안 났는데 회사가 이제 포항연구소를 맡으라고 해서 이제 딴 분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거는 기능이 일반 탄소광의 2배 우에 슬러리 파이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LNG 같은 경우는 원가가 반. 그러니까 LNG는 저온 마이너스 164도씨에서 인성이 부여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아니면 구프로니클강밖에 못 써요. 이게 비싸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개발한 강정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CTO가 아닌데 CTO가 아닌데 C2 특강에 제가 주제 넘게 왔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이 강자의 결혼을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로서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 세션을 넣었습니다.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1993년 우리 김동수 교수하고 같이 포항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후판 연구실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라인 파이프나 이런 후판 강정도 개발했지만 뭘 했냐면은 재질 예측 모델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서 실험도 안 해보고 어떤 물성을 예측을 하는 거죠. 환상적이지 않아요? 예. 그게 빅데이터 개념도 저는 그때 알았답니다. 그래갖고 그 현장 데이터를 다 이용을 하고 해서 막 그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설계 수요가 있었을 때 난 그걸 실험 안 하고 그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서울에 이제 설계팀이 있어요. 던져주면 걔네들 이걸 안 믿어요. 내 결과를. 그래서 시식됐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임원이 그럼 네가 와서 한번 해봐라 설계를.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제 2003년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갈 때 그때는 연구원은 이제 연구 수당이라는 걸 받아요. 그 돈이 꽤 커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한테는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컴이 주니까. 그래서 전화를 딱 했죠. 여보, 거기 팀장으로 그랬는데 갈까? 그랬더니 팀장이 아니래도 가자. 서울 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포항 생활 10년 만에 이제 서울 간다니까 팀장 안 해줘도 좋으니까 당장 올라가자고. 그래갖고 뭐 내가 토요일 날 제안했는데 일요일 날 서울 가더라고 집 구하러. 그래서 집 사들고 서울 갔습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더 그게 심했어요. 지방에 산다는 거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거. 근데 여러분들은 공학을 결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방에 근무할 각오도 돼 있어야지. 저처럼 나중에 또 지방 근무하다 또 서울 올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오히려 필드에 공학을 결심했다면 필드에서 한 4, 5년은 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산업 성격상 뭐 멀리 포항까지 안 가도 될 경우도 있겠고 뭐 수원 많이 가겠네. 전작과는. 하여튼 가서 여러분 그 여자라고 오히려 더 용감해요. 더 용감하고 잘해요. 뭐 나 그런 친구들 보면 왜 이렇게 막 작업복 철강회사니까 작업복이 얼마나 추해요. 그죠? 파란색이야 무슨 스머프 같아. 그거 입고 파이버 쓰고 현장 필드 누비면서 엔지니어가 그러면 거기 이제 오퍼레이터들 있잖아요. 이제 기능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럼 잘해주고 또 그래서 또 요새 전철수 엔지니어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주 당찬. 여러분도 뭐 꼭 철강이 아닌다 하더라도 공학을 결심을 했다면 필드에서 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겠다 이런 각오로 해야 되지 괜히 뭐 서울 언저리에 꼭 있겠다는 것 같고 그렇게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샜네. 그래서 2003년에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모델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제 이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6년 만에 막 승진을 했어요. 6년 만에 승진한 게 뭐 뭐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포스코는 달라요. 포스코는 2003년에서 6년 만에 그룹장이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6년 만에 또 상무가 됐네. 근데 이게 상당히 제 또래에서는 보기 힘든 기록이에요. 포스코에서는. 그래서 왜 그럼 내 자랑을 하냐면 열정.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좀 이따 얘기할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타입 이퀘이션이라고 들어봤어요? 잔슨 멜 아브라함 타입 이퀘이션이라고. 글쎄 좀 힘들겠네.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태? 이상하네. 상변태란 말 들어봤어요?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뭐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이제 변태라고 하는데 어떤 변태의 키네틱스는 미변태된 양에 비례한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변태 레이트는 미변태된 양에 비례한다예요. 아주 당연한 네이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솔솔 이 미분방정식을 한번 풀었을 뿐이에요. 이 미분방정식을. 그리고 이제 컨스탄트한 템퍼러처기 때문에 드라이빙 코스트가 컨스탄트예요. 그래서 이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푼 게 이 시기예요. 이 시기 80년 동안 모든 변태를 지배하고 있는 시기예요. 네?
80년 동안 하도 유명하니까 자기가 저작권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잔슨, 멜, 아브라함이 콜로마포프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줘야 돼. 왜냐하면 다 각자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줄여서 아브라함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그렇게 아주 상변태를 지배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거는 컨스탄트한, 그러니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을 때의 변태 거동이에요. 근데 실제 철강은 어떻습니까? 온도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공냉 대기 중에 아변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냉각 중에 변태를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없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디리비션은 하지 않겠지만 이 식이 나왔어요. 맨 아래 식이.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상태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이름이 주세도인데 주스 이퀘이션. 예. 이 이퀘이션이 앞에 거하고 좀 달라요. 유사한 것 좀 달라요.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검증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철강은 페라이트 변태 있고 뭐 폴라티 변태 있고 변태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성분이 페라이트 변태밖에 안 일어나. 그래서 이걸 제가 일일이 문헌에 나와 있는 걸 읽었어.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그래갖고 이걸 피팅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하게 냉각 속도를 달리한 3개의 커브를 피팅을 해봤더니 이렇게 잘 맞아요. 이게 이제 내 모델에 의해서 예측을 한 거고, 예측한 선하고의 실측선하고의 일치도고, 이건 실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논리로 해서 피팅성을 본 거고, 그게 훨씬 더 아름답죠.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얻어서 이제 몇 가지 일을 더 추가해갖고 이제 현장 7만 개의 데이터, 아까 빅데이터 얘기를 했잖아요. 7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재질 예측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판 하나의 데이터예요. 점 하나에 인장 강도라고 있어요. 강도가 2개인데 하여튼 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도가 예측치하고 측정치하고 어떻게 잘 맞느냐가 이제 그 모델의 정도예요. 빨간 선에 모든 점이 오면은 그거는 퍼펙트예요. 그렇지만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측된 인장 강도는 어떤 스페시멘을 딴 위치에서의 온도 이력이 추적이 돼야 되는데 전체 판의 이력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값을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대표값하고 끝값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그 일치를 하는 게 아이디어라지만 그렇지 못한 게 당연하고 얼만큼 그러면 모이느냐가 이제 예측 정도를 이제 판별하게 되는데 오른쪽은 이제 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상당히 잘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모델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제가 한 3년을 이제 연구소에서 마지막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침에 이제 그때는 워크스테이션으로 작업을 했어요. 워크스테이션. 그래서 이제 한 세트 작업을 시켜놔요. 그럼 오후에 결과가 나와요. 워크스테이션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시켜놓고 이제 딴 일 하고 있으면 결과가 나요. 그럼 이제 그걸 엑셀로 옮겨갖고 분석 작업을 해요. 그럼 또 잘 안 맞아. 그럼 이제 또 한번 좀 바꿔갖고 다른 걸 써서 또 바꿔요. 해요. 그럼 새벽 2시 정도면 또 그게 결과가 나와요. 그럼 2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야. 궁금해서. 네? 궁금해서. 그럼 이제 2시에 저 연구실 간다니까요. 우리 김 교수는 잘 안 믿는, 제가 워낙 좀 잘 놀아서 그런 모습만 기억하고 있어서. 그럼 2시에 또 가요. 그리고 내가 저 포항을 떠날 때 버전이 1700번까지 했어요. 버전업을. 1700번 제가 바꿔본 거야, 그걸. 엄청나죠? 막 워크스테이션 막 서너 개 가지고 막 이거 돌리고 저거 돌리고. 그래서 마누라가 집사람이 이러다 당신 노벨상 타는 거 아니냐. 근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정확하다면, 이게 만약에 아이디얼리 모든 점이 빨간 선에 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철강을 연구하는 엔지니어는 다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시국 하나로, 이 모델 하나로 다 설계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요구물성이, 보세요. 이게 이제 그 한 예예요. 이걸 뭘 예약하냐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가열해서 아변하고 냉각시키면은 조직이 막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그레인이 커졌다 작아졌다 변태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다 예측을 하는 거야. 추적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무엇일 것이냐. 이제 그러면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뭐 페라이트의 분율, 그거에 뭐 마이크로 하드니스, 그레인 사이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장 강도하고 항복 강도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주기율표 봤잖아요. 주기율표에 뭘 조합하느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카본하고 망간만 변화시켜 봅시다. 카본을 여기서 보듯이 0.06에서 0.15까지 변화시키면 10개의 레벨이 나와요. 망간도 뭐 그렇게 하게 되면 12개의 레벨이 나와요. 그럼 그 두 개의 조합이 120개의 조합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뭐 실리콘도 있고 뭐 설퍼도 있고 다른 원소들을 다 하게 되면은 수백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걸 다 실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돌리면은 그 요새는 하도 PC가 좋아서 100만 개, 120만 개 하는데 2시간 걸려요. 2시간. 120만 개치가 막 계산하고 결과를 딱 내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원하잖아요. 이건 인장 강도가 얼마야 되고 연신율이 얼마야 되고 이런 고객을 딱 그거를 이제 입력해 놓고 이걸 돌리면은 그거를 이제 예선 통과한 것만 저한테 쫙 해서 이제 정리해 주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것이 더 원가가 덜 들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백만 거를 검토할 것을 뭐 단 2시간 만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가 이제 그거 가지고 판단만 해서 하게 되면 설계가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서울에 가서 우리 팀원들을 이걸 교육을 시켰죠. 이 프로그램도 제가 짰어요. 예.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이제 MMI라고 그러죠? 여기 전 산과도 있잖아요. MMI, 맨 머신 인터페이스. 그래서 볼란드 C++를 제가 짰어요. 공부를 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책 보고. 그때는 30일 만에 끝내는 C++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요새는 뭐 툴이 좋던데 뭐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구경하러 들어갔더니 뭐 별걸 것도 다 지가 알아서 해주대 그냥. 그죠? 이렇게 몇 개 클릭하니까 쫙 프로그램 되더라고. 근데 우린 다 일일이 코딩했어요. 이게 뭐 요새도 그거 있어요. 프라이빗 앤 퍼블릭 이런 거 있어요. 포인터. 예. 포인터는 제가 보기에도 인류가 발명한 가장 최고의 명작이에요. 동의하세요? 전산과? 예. 그건 대단해요. 전 전산도 전공 안 했어요. 그리고 입사할 때는 제가 계산기하고 너무 안 친해갖고 도수가 뭔지도 모르고 난 무슨 전산 뭐 할 있으면 잘하는 놈 불러다가 술 사가면서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정작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도서관에 책방 가서 책을 구해다가 그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MMI를 내가 직접 짰어요. 개발자가 유저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개발자가 유저가 되는 게. 그게 안 되니까 전산과 나도 코딩만 하고 있지. 코딩은 기술입니다. 근데 그것이 돈이 되고 뭐가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은 그 업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업계를 알아서 그 업계가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캐치를 하고 그거를 코딩으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유저가 개발하면요. 자꾸 새로운 필드가 생겨요. 이게 이제 어디 주문해서 이렇게 코딩만 해와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요. 자꾸 생각이 발전이 돼서 이런 기능도 넣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거 다음에 제가 이걸 이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재질식 시뮬레이터예요. 예. 이거가 상당히 많은 기능을 여기다 부여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강종 개발 필요성이 있냐 없냐. 막 인콰이리가 막 들어오잖아요. 인콰이리라는 것은 이제 철강에서 이제 어떤 철강을 만들어 달라 이런 물성이다. 그다음에 성분 스펙은 이 정도 레인지에서 해달라. 그러면 사람이 엔지니어가 그걸 일일이 엑셀에다 정리해갖고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매뉴얼 실수가.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강종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강종을 만들자. 그럼 또 어떤 강종을 만들까? 그럼 또 모여갖고 막 회의를 해갖고. 근데 이거 하나 하면 딱 계산해갖고 그 기존에 있는 강종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딱 판단을 딱 해준다고. 30분 만에. 전산과 중요하다니까요. 아이고, 제 얘기는 다 끝냈고, 시간 잘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열정을 얘기했습니다. 변화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것은 많이 다윈이 한 말 공장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고민 많으시죠? 요새 뭐 이거 3학년 마치고 1년 휴학을 할까? 어디를 다녀올까? 어떻게 스펙을 마련할까?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자기 길은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설계를 물론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는 대로 돼요, 인생은. 이거는 이제 뭐 1953년 에베레스트 58명이었는데 2008년에 한 해에 1000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레벨업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또 여러 가지 또 청년 세대가 참 힘든 걸 아는데요. 그래도 뭐 힘들다고 힘든 소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다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쉬울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어디에 판정이 나냐면 얼만큼 개별적으로 자기를 준비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만 할게요. 이게 결국은 실행이라는 건데요.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한 번 본 것보다 생각하는 만 못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해야 된다는 것하고 행만 해서는 소용이 없죠. 뭔가 실행을 해서 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사람을 더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정도의 퀄리파이 된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환영받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학창생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